야, 이건 완전 미친놈 또라이 같은데. 이거는 3년차 수의사 이학범입니다. 동물학대입니다, 여러분.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글 쓰는 수의사로서 또 데일리벳이라고 하는 수의학 전문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아지 인생에 관한 영화를 볼 건데요. 수의사적 관점으로 감상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화 베일리 어게인은 정말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 이제 베일리라고 하는 주인공 강아지가 나오는데 얘가 계속 환생을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얘가 이제 유기견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거의 영화 전체에서 몇 분 동안 얘가 살아있지도 못해요. 유기견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잡혀가서 바로 인생이 끝나는데 아마 추측컨대 이제 안락사가 됐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1년에 버려지는 동물이 12만 마리가 넘습니다. 12만 마리. 우리가 베일리 어게인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 이든인의 가족이 베일리를 태우고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요. 외할아버지 집에. 여기가 완전 시골이거든요. 이 베일리가 리트리버로서 이런 자연환경에 처음 가본 거죠. 여기서 얘가 막 도착하자마자 막 뛰어놀고 거기에 막 닭 같은 거 쫓아다니고 바닥에 땅에 막 뒹굴고 하면서 막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는 베일리 어게인인데 영어 원래 제목은 A Dog's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의 목적이 원래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베일리가 자기가 이 삶에 태어난 목적을 찾아가는 영화인데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베일리가 막 시골에서 뛰어놀고 막 닭 쫓고 너무너무 재밌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알려는 게 그냥 시간 낭비다. 삶을 그냥 즐기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개들은 오늘을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 아저씨의 원빈 같죠.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산다. 씹어먹어줄게 뭐 이런 장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베일리는 강아지들은 아저씨의 원빈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베일리가 할아버지 집 가서 놀다가 거기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되게 낡은 미식축구 공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걸 물고 나오니까 이제 이든이 이걸 막 던져주죠. 그래서 걔가 공을 물어오고 이런 걸 놀이를 하면서 이든이랑 이 공을 가지고 노는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공놀이를 하는 걸 통해서 환생한 개가 다시 베일리였다는 걸 이든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미식축구공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이든이 커서 고등학교 가서 미식축구 선수가 돼요. 되게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미식축구 선수가 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항상 이제 베일리랑 같이 다니는데 베일리 때문에 여자친구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축제가 열렸는데 여기 이제 이든이 베일리와 함께 간 거예요. 근데 이든이 이제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데 한나라는 친구입니다. 이 한나가 그 총 쏘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에 그냥 이든이 반해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데 베일리가 그걸 눈치채고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여자한테 가서 한나한테 다가가서 치마를 들쳐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당황을 하죠. 근데 봤더니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두 사람이 케미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 개는 이름이 뭐예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 사귀고 싶으면 여자친구 사귀고 싶으면 개를 길러서 산책을 해라.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반려동물 입양하시는 건 비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세인트 버나드로 환생을 하는데 완전 새끼 강아지로 환생을 해요. 근데 여기는 입양부터 잘못됐어요.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그냥 트럭에서 세인트 버나드 새끼 강아지들만 있으니까 귀여워서 그대로 강아지를 입양해서 집에 데려 들어옵니다.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왜 걔를 데리고 들어왔냐.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귀엽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데리고 왔더니 오히려 강아지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분도 처음에는 강아지가 귀여워서 데려왔는데 세인트 버나드 여러분 막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몇 달이 지나서 걔가 폭풍 성장을 하니까 산책도 안 시켜줘. 그냥 방치해. 마당에서만 키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일리가 새로 태어난 베일리가 너무나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죠.
기존에는 그 전생들은 다 재밌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개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정말 개들을 쉽게 입양하면 안 된다. 개들을 입양하기 전에 여러분 고려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개를 한번 분양을 받으면 15년, 20년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내가 뭐 결혼할 계획은 없는지, 출산할 계획은 없는지, 뭐 유학 계획은 없는지, 이사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입양했다가 갑자기 내 삶이 변하면서 개를 못 키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동물을 입양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내 생활 환경과 생활 패턴에 적합한 종을 골라야 됩니다. 내가 10평짜리 원룸에 사는데 무슨 세인트 버나드를 키우겠다, 이거는 정말 욕심 부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적정한 수를 길러라. 여러분 뭐 그걸 다 케어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동물들을 방치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동물 학대입니다, 여러분. 애니멀 호딩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수의 동물을 기르는 것. 그 동물을 입양하기 전에는 여러분 적정 숫자의 동물 몇 마리인지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진짜 감동적인 장면인데, 베일리가 환생을 4번이나 해가지고 5번째 개가 돼서 늙은 이든 앞에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아니야, 개들이 저런 행동 다 하나보다 하다가 럭비공을 갖고 노는 걸 보고 베일리인 걸 딱 알아채잖아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렇다면 과연 개들은 주인을 언제까지 기억할 거냐, 보호자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개들은 일반적으로 사람 30개월, 3살,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지능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뭐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뭐 질투도 있고, 하지만 복수심 뭐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3살, 4살 되는 연령대의 지능 수준과 감정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주인을 언제까지 기억하냐? 어릴 때 보호자분이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면 개들이 늙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장면 사건 하나하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 영화는 여러분 자막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막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쭉 자막이 올라가다가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AHA라는 단어가 나와요. American Humane Association.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No Animals Were Harmed. AHA라는 단체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영화가 촬영이 됐고,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동물도 유해성, 어떤 다치지 않았다, 동물한테 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인증 마크가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동물로 촬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 중에 동물이 다치거나 동물이 아파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2014년에 엄청 인기 끌었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도 사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영화 그 드라마 1화에서 토끼를 물로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토끼는 여러분 샤워시키면 죽거든요. 근데 체온 관리가 잘 안 돼서 토끼는 씻기면 안 됩니다. 이게 토끼 보호자들한테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드라마에서 그게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막 토끼 관련 카페에서 뒤집어지고 동물보호단체에서 그 방송사 고발한다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에서는 영화 촬영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동물한테 해가 되지 않게 촬영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좀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동물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돌아보고, 내가 키웠던 반려견에 대한 추억도 되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개들과 다르게,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너무 과거에 집착도 하고 후회도 하고, 어차피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미래도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 관련해서 영화나 뭐 게임이나 만화, 드라마 제가 리뷰를 해줬으면 바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 리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